자, 귀염둥이 사연만 모시겠습니다. 자, 다 변호사예요. 다. 그 중에서 이제 광고 담당 신유진 변호사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 상품이 무언지 또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석 때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속이 더부룩할 때 발사믹이에요. 발사믹. 15년산 발사믹인데요. 이게 진짜 기가 막혀서 우리가 평소에 안 먹던 샐러드도 이것 때문에 먹게 돼요. 총수님도 저 토마토로 먹게 되잖아요. 이 발사믹을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은 요렇게 치즈에 곁들인 다 아신다 샐러드 이거 듬뿍 쳐서 먹을 수 있도록 15년산으로 가져와 봤고요. 요즘에 이걸 좀 아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텐트 밖은 유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사믹 양조장을 찾아간 거예요. 발사믹을 만드는 그 원재료 포도가 청포도인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그 원재료 포도는 이탈리아 모데나. 근데 여기 틀리면 안 돼. 이탈리아 모데나산 청포도를 가져와서 프랑스 메종 브레몽, 이 메종 브레몽 식품 회사가 가공을 하는 거예요. 옥구통에 담아서. 그렇죠. 15년 동안. 이거는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대량 공급하는 마트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정말 미식을 알고 이해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변호사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한마디 하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하잖아. 맛있나 없나? 진짜 맛있다. 30년 산을 드셔보신 분 있으면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얘는 좀 영한 느낌이 확실히 나요. 발사믹이 시큼한 맛이 더 있는 게 좋다. 좀 더 포도향이 프레시한 게 좋다는 분은 15년으로 가시고 나는 완숙미가 좋아 하면 30년으로 가세요. 무슨 15일짜리도 아니고 15년이나 했는데 무슨 아직도 젊다 그래. 미성년이잖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장관님도 또 오셨네. 정중의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참고로 장관님께서 대기실에서 네. 자꾸 총수가 저희 보고 귀염둥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귀여운 놈이 없더라. 왜 귀엽다고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장관님 요새 심심하시구나. 응? 연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더라고. 이 사진 보고 우리가 한참 얘기했잖아. 이 구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옷도 그래. 근데 찾아보니까 대통령 때가 아니라 상원 의원 때예요. 이 사진이 뭘로 유명하냐면 여기 있는 북엔드 있잖아요. 요 북엔드로 유명하던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로 하고 그걸 보고 베낀 거야. 이게 취임식 만찬 때 입었던 옷이거든. 진짜 똑같잖아. 이것도 장갑 왜 끼나 그랬는데 근데 원래 이게 장갑 끼려면 민소매에 이게 긴 거 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셨어. 특히 이 노란 거하고 까만 거 사진 구도도 그렇고 거의 확실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남편이 캐리다가 아니라는 거지. 흰 바지에 까만 셔츠 입은 거 있었잖아요. 네. 정신 연령. 나는 여기서 부인의 권력 의지를 여기서 이뤘다는 거지. 단순히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이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인정받는 누군가 되고 싶은 거야. 본인도 남편이 케네디가 아니란 건 알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제클린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낸 사람이거든. 그렇죠. 혼자 행동할 때도 사실 많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거 경찰에 동원됐던 걸 보니까 계속 개별 활동을 했다라는 게 나왔고 더 이상이 본인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힐러리 클린턴이 그 시골에 계속 있었으면 넌 주유소집 아들이랑 결혼했을 거다. 그랬더니 그 주유소집 아들이 대통령이 됐겠지. 권력 의지를 나는 있다고 보는 게 김건희 팬클럽 전 회장 강신호 변호사 있잖아요. 이 양반이 지난달 말에 본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또 올렸어요. 국민의힘 대통령 만든 우리 민초가 접수한다.
성준석도 간철수도 이준석 이제 하고 안철수 아웃이다. 당을 본인들이 접수 안 되잖아. 어떻게 팬클럽으로 그게 가능한가? 이준석도 안철수도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럼 당대표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 당대표가 되면 뭘 가져? 공천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자기들 원하는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자기들이라는 게 나는 부인 김건희 씨 라인이다. 부인이 가진 권력 의지를 강신업 변호사가 공유하고 있다고 봐. 아니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양지열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 런던 가는 것도 사실 되게 안 맞는 포스코도 지금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재난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외교 관계가 특히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개인적인 인연이 있지도 않은 그것을 북한은 지금 핵무기 법제해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아마도 저는 국제무대에 자꾸 나가보고 싶어 하시는 부인의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입고 싶은 거야, 이거. 아, 저거 드러났는데도 입을까? 이거- 난 진짜 그거 궁금하긴 해요. 아니 근데 나 어떻게 나 들켰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알아. 니들 이제야 알았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왜냐면은 일정 노출 있잖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난 이거 의도적이라고 봤는데 이 라인에서 한 게 아니면 무서워서 못해요. 근데 아무도 못 때려잡잖아. 때려잡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권력의지라고 난 봤는데 강신업도 이 얘기를 뜬금없이 한 것은 다음 총선 때 공천은 그러면 우리가 장악하겠어. 어떻게? 당대표를 우리는 사람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준석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그리고 장제원 같은 일기 윤핵관들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다고 봐. 저 망사 쓰고 나오면 인정. 저 망사 쓰고 나오면 인정. 난 설마 저걸 어떻게 써? 말도 안 돼. 비싼 상황에서 비싼 구두와 색깔의 옷을 입잖아요, 지금. 근데 제클린을 보면서 제클린이 누렸던 지위를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본 신장식이 보고 있다. 그렇게 칩시다. 아니, 근데 계속 다른 사람의 모습을 취하는 그런 게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이름을 바꾼 것도 이 타이밍에서 다른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리플리? 예, 전혀 맥락이 없이 과거를 완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슨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아니 왜요? 보통 사람들은 창피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논문도 그게 다 드러나면은 다른 사람이었으면 타격감이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절대로 못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 부끄러워서 못 나오지. 그 정도 못 나오죠.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보면은 저는 이 옷 입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진짜 걱정스러운 건 점집 홈페이지 복사해서도 박사학위 논문했다는 건 외신에 나갔을 것 같거든요. 외교부대 가면요. 거기도 부인들이랑 같이 동반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한국 대통령 저기 점집 그거 베껴서 뭐 했대 이런 얘기 안 할까? 내가 힘들어. 왜 내가 힘들어야 되냐고. 근데 계획은 이거잖아.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이런 걸 입고 쫙 나타나서 그 멋진 사진 이걸 원하는 거잖아. 근데 영국에서 셔틀버스 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상과 부인만 장례식장에 입장하고 그러면 통영이나 의전 비서관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걱정이 태산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도 그게 걱정이야. 걱정이 왜 태산이야. 우리가 이런 걸 신경 아이고. 써야 돼? 버스 안에 부인하고 둘이 앉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상들끼리니까 어디가 말도 건네고 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야 내가. 말이 통하는 한국에서 눈치도 못 따라잡는데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를 좀 어떻게 거기서부터 거기 참석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상황일 거 아니야. 걱정이 태산이야 내가. 전 세계 생중계 될 텐데. 또 다시 버스 타. 올 때. 그렇지 버스 타고 공항으로 셔틀이라고 와야 했으니까. 되니까 그 버스 타고 공항으로 와서 올 때 버스 못 타면 어떡해? 스페인 국왕 부부 만났을 때 어느 쪽에 서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탁현민이 그러더라고. 유엔 가면 아마 명장면 많이 나올 거라고. 유엔 회의장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서부터 혼자 해야 된대. 어떻게 그 단위에 올라갈지도 모를 거라고.
연습하겠지. 제발 좀 해라. 단상 못 찾고 막 그럼 따라가요 그냥. 우리가 지금 보여진 사진 다 연출된 사진이잖아요. 본인의 연출 사진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잠잠을 못 잘 거다. 근데 사진에 안 찍히면 그나마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오히려 안 아니, 지키는 게 낫다. 나토 때도 눈 감고 이런 사진 많이 나왔잖아. 써봐야 될지 모르니까. 왜냐면은 한국 대통령 부일 중심으로 사진을 찍지 않으니까 국제 무대에서 자신이 좀 더 빛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아니, 부인의 의지로.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유튜브에서. 네. 지금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내가 보기에는 총선 때는 김건희 라인으로 공천을 하고 부인 김건희 씨의 입김과 영향력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의원들과 함께 차기를 도모하는 권력의 핵심이 되고 싶은 거야. 김건희 라인과 국힘 라인이 총선 때 막 크게 한번 부딪힐 거라고 봐요. 아주 기대 만발이야. 그 빌드업을 해 나가는 와중에 이런 사진들이 필요한 거야 지금. 빌드업을 할 거면 차라리 요즘 샤넬 옷을 그냥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상 그 전공한 분에게 좀 들었는데 이게 어설프게 따라하다 보니까 전공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이상한 그 복식들이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즘 샤넬 옷을 입지 그냥 차라리 돈도 그러면 많은데. 제클린 생각이 안 나잖아. 제클린 생각이 나야 돼. 70년대를 따라하면 어떡해요. 정말 대단한 네티즌 수사대들이야. 부인을 못하겠어 진짜. 저걸 어떻게 그리고 이런 너무 확실하잖아. 취임식 만찬. 같은 취임식 만찬.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입었던 옷 뭐야? 찾아가지고 똑같이 입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옷을 벗겨 입은 게 아니라 제클린처럼 되고 싶은 거야. 자기는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거기서 나는 권력의지가 출발했다고 봐요. 이게 가십이 아니라 정치판을 크게 흔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권력의지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국힘 봐봐 이제 나중에. 산산이 조각날 이름이요. 자, 변호사들이니까 하나만 더 갑시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건으로 송치가 됐어요. 송치가 됐다는 거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로 넘겼다는 거거든요. 제3자 뇌물죄야. 이거 설명 좀 해줘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뇌물죄는 직무에 관해서 그냥 돈을 주면 돼요. 불법적인 청탁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지만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건데. 성남시장 재직하던 시절에 두산건설에서 성남FC에 후원을 해줬는데 분당구 정자동에 병원 부지 오랫동안 안 나가고 있던 거 거기를 용도 변경을 해서 두산 사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게 불법적인 청탁이었다고 본 거예요. 이미 대선 과정에서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용도 변경해주고 불법 아닙니까? 그때 이재명 당시 후보는 아니 후보님이 사업 유치하면 합법이고 제가 해주면 불법입니까? 오늘 제가 한국경제 기사를 봤는데 그때 들어올 때 기사를 보면 뭐 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어 분당을 살려냈다고. 그걸 부정한 청탁이라고 본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주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성과 이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공동의 인식이 있어요. 이재명과 두산 사이에 우리는 범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이렇게 같이 공모했어. 이게 돼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조사했는데 결국은 무혐의 처분했던 거를 갑자기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느냐 이게. 그 롯데하고 삼성이 1대1로 박근혜 이렇게 독대했잖아. 독대하면서 롯데는 면세점, 삼성은 경영권 승계. 근데 이것도 무죄거나 대부분 기소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미르나 KC스포츠 재단은 그나마 박근혜를 위한 거였잖아요. 변호사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렵지?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되겠어. 사건 자체를 몰라요, 사람들이. 일단. 이걸 몰라? 30년 동안 놀던 땅이 있었어요. 두산이 갖고 있던 건데. 근데 이걸 원래 병원 부지야. 그거 30년 동안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줘서 건물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두산이 성남 FC 축구팀에 광고도 한 거예요. 광고비를 줘요. 광고도 한 거예요. 이 광고가 제3자 뇌물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승계 문제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문제를 풀어주고 대신 제3자인 미르재단, K재단에 돈을 넣도록 했다.
여기서 제3자가 미르재단 K재단이 아니에요. 최순실 말 사줬다. 또 마찬가지야. 박근혜한테 말 사준 거 아니잖아. 여기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최순실은 박근혜하고 경제 공동체잖아. 미르재단에 돈이 들어가면 미르재단이 나중에 박근혜 정치적 활동을 뒷받침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성남 FC의 돈이 한 푼도 이재명한테 안 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재명은 성남시장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할 수도 없, 관계가 끊어졌어. 성남 FC가 받게 될 혜택은 이재명은 하등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그 돈 받은 거는 그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썼다는 거잖아요. 직원들은 아무도 기소를 안 했잖아요. 다 불성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걸 해가지고 본인에게 이익을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3자 뇌물죄 성립의 이 정말 핵심 요건은 제3자한테 준 것이 나에게 준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그렇지. 가져와야 되는 거야. 꼭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법리상으로 보면 이제 무슨 뭐 정치적 이익이 됐다라는 이런 것도 뭐 사익일 수는 있는데 처음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구도를 짰냐면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들이 뭔가 이재명에게 돈을 찔러줬을 거다라는 라고 짐작하에 프레임으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 돈이 쿠션 받고 흘러갔을 것이다. 쿠션 받고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이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근데 인센티브를 받았다라고 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그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여기가 끊어진 거지. 만약 이게 연결이 됐으면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했을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여기로 돈이 들어간 게 절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라고는 굉장히 어려운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들은 제3자 뇌물죄, 뇌물죄야? 이재명한테 돈 들어갔어? 뒷주머니를 어떻게 흘러간 거야? 이 그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입증이 어려운 제3자 뇌물죄 그림을 그린 거다.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찰에서 3년 동안 조사했는데 무혐의 불송치했어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했어요. 경찰에서 내가 보기엔 던졌어. 지시가 내려오니까 야 그럼 이걸로 니네 해봐라 기소 하고 던진 거라고 봐. 대리수사, 그게, 대리수사. 그게 사실상. 맞는 게 받은 사람을 한 번도 안 부르고 검찰로 넘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검찰에 시킨 것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시켜서 마지못해 했어요. 저기서 갖고 오라는데 어떻게 해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지금까지 수사를 했지만 성남 FC 쿠션을 먹여가지고 직원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돈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건 건 없다는 거야, 그거는. 중요한 건 네. 입증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일단 그런 제목이 이 사람에게 더 씌워져서 이 사람이 기소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재판은 5년 후에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10원이라도 돈이 흘러간 그게 있으면 바로 기소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팠는데 돈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불송치로 넘겼는데 검찰에서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죄명을 정해놓고 수사지휘를 넘겨. 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한테 돈 10원도 안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소는 할 수 있으니까 무죄가 나오는 건 중요하지 기소가 않고. 목적이에요. 유죄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뇌물죄를 기사 제목에 받고 싶은 거예요. 총선 있는데 아니 지금 제3자 뇌물죄로 기소당한 당대표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그 말 하려는 거예요. 게다가 되게 중대한 부패 범죄처럼 보이잖아요. 뇌물죄. 뇌물 받아쳐먹고 선거에서 범법행위나 하는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딱 만들고 싶은 거지. 왜냐면 지금 이재명만 제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거든. 이쪽 진영에. 얼마나 없애버리고 싶겠어.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쌍방울 건이랑 엮어가지고 그 변호사비 대납 또 시작했다. 쌍방울하고 두산이 원래 어디가 고향이 어디예요? 쌍방울은 전주, 두산은 어디죠? 두산 어딥니까? 자, 서울 아니야? 너무 마칠 힘들다.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자기들끼리 궁시는 거를 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